자, 이제 이 실시계획 인가를 갑니다. 실시계획 그러면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니까 시행자 살펴보고 두 번째 인가 승낙을 봐야 되는데 시행자는 첫 번째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누구를 지정한가 보고 두 번째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봐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에서는 첫 번째 인가권자가 누군가? 인가권자가 누굴까요? 누구 물어보면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두 번째 실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그 세 가지 보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조합입니다. 조합. 타겟은 조합. 10번 나오면 8번은 조합이요. 자, 먼저 이제 시작합니다. 시행자입니다. 1번 시행자 지정.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여자 중에서 줄겁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시행자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줍니다. 누구를? 그러면 이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나눴죠. 원래 시행자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다 해봤자 시험에 안 나온 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 알면 충분해요. 1번이 누굽니까? 국가지자체. 2번 누굽니까?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그 수자원공사인데 농어촌공사가 2번 들어갔네요. 시험 문제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요? 이거 국가가 만든 공사네, 국가가 만든 공사네, 그 정도 말하면 돼요. 그 다음 3번 정부 출연기관이고 4번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이 넷은 성격이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에요, 공공. 국가지자체, 당연히 공공이지. 공공기관, 글자가 공공이네.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공공입니다. 민간시행자, 토지소유자입니다. 5번 토지소유자, 6번 조합인데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설립한 조합인데 가로 안에 좀 잘 봅시다. 도시개발사업의 전보를 체크해. 전보를 한지 방시 시행하는 경우에 하는다.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 전부 한지 방시일 때, 전부 한지 방시일 때만 만든다. 거기까지 알고 나머지 더 읽지 말고 이제 2번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1번 조합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리인이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 정권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설립인가 받는다. 함정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토지소유자, 두 번째 7인 이상, 세 번째 지정권자인가. 시험장 가게 되면 토지소유자, 건축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바꿔놔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토지소유자, 건축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바꾸면 속을까요? 세상에 그것도 속을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개발법은 토지소유자, 도정법은 토지소유자, 건축소유자, 지상권자. 도정법은 그렇게 된다고. 몇 인이라고? 7인. 7인을 갖다 5인이라고 바꾸면 속을까요? 속아요. 도정법은 5인이요. 누구인가 받아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를 시군구라고 쓰면 속을까요? 속아요. 도정법과 주택법은 시군구요. 조합이 3개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은 누구인가? 지정권자. 정비사업조합은 시군구. 주택조합은 시군구. 이러니까 헷갈린다고. 꼭 우리가 헷갈린 거 그런 부분만 시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7인 이상 지정권자 인가 기억하시고 2번 인가받은 사람 변경하려면 변경 뭐라고 배웠습니까? 변경 뭐다? 새로운 행위다. 어쩐다? 처음부터 다시 변경인가 받아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3번 조합설 인가 신청할 때 동의받는데 고개 들고 개발법 동의는 면적 무조건 3분의 1 총수는 2분의 1 포인트는 와 그래야지 와. 그러니까 읽고 자 3번 읽으면서 또 포인트 잡아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조합이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받으라. 포인트는 와다 와. 그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합의 법인 기억되게 해서 1번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기억하시고 법인 써놔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민법 공법 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자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에 체크합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잘 나와요.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등기하면 성립하냐 물어보니까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답으로 잘 나와요. 답으로.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등등 필요한 사항은 대리인이 정한다. 안 중요하고 4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껏 함정 써봤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단법인을 재단법인 바꿔놓고 아까 사람이 7명이 모였어요. 재산을 추려냈어요. 사람이 모였지. 그러니까 뭐라고? 사단법인. 조합의 구성인데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줄거 봅시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 말 섞지 말고 누구만? 토지 소유자만. 토지 소유자만. 두 번째, 조합에는 다음 갖고 임원을 둔다. 임원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어요. 임원에는 조합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미음. 임원은 줄 거 봐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하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하고 정관이 정한 말책값사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총회에서 선출한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해야 되고 조합 총회 해가지고 선출합니다. 이번에 직무에 관한 사항인데 A, B, C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조합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조합장입니다. 이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기는? 조합장을 보조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업무를 나누어서 본다. 나누어서 본다. 감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문제가 이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O의 X요? X다.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 의장이 된다. O다.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단순해요. 우리 시험 문제가 공법이 다른 과목보다 어렵긴 어려운데 배운 데서 나온 건 쉬워요. 안 배운 데서 나오는 게 어렵다 이제. 근데 안 배운 데가 엄청 많이 나온다. 이게 문제지. 아니 다 가르쳐주면 되지. 왜 안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중개사 공부를 한 10년 계획을 할까요? 그러면 다 가르쳐줬어요. 1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분량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짧고. 중개사법이 한 10배는 될 거예요. 공법 설명을 다 하려면 중개사법이 모두 다 10배는 될 거라고. 근데 어떻게 끝내겠냐고 할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위주로 갑니다. 나올 거 위주로 해가지고 어찌 하든 간에 60 마치고 합격하고 합격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해봤자 안 되니까 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배우세요. 100명 중에서 두세 명은 다시 배웁니다. 나머지 97, 98은 다시 안 배웁니다. 그냥 알고 있는 실력으로 가서 합니다. 하다가 깨지고 문 닫고 원래 중개시장 이런 거지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문 닫은 것이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문 닫은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옆집은 돈 벌고 있거든요. 나는 문 닫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끝난 다음에 제발 좀 더 실무 좀 배우라고 그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웬만해서 안 배우려고 하니까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시험 딱 끝나면 자꾸 시험 끝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끝나면 시작. 근데 우리는 끝나면 끝. 뭐 좀 합시다. 모임을 해가지고 공동 해봅시다.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가서 뭐 하게. 급하면요. 전화하죠. 교수님 있잖아요. 누구신데요? 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지금 쉬는 시간에 받은 질문이요. 지금 쉬는 시간에 받은 질문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사면은 1가구 2주택이 들어갑니까? 계약서 써야 하는데 그거 설명을 못해서 계약서를 못 쓰고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한테 이 집을 소개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집을 소개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까?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평소에는 뭐 같이 하자 그러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급하면 물어보냐고. 아예 안 할 거면 끝까지 묻질 말해야지. 근데 급하니까 물어봐요. 급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치사하게. 하려면 같이 하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움직이려면 같이 움직이든가. 한마디 했죠. 지구단위 계획관 그 집은 돌멩입니까? 그러면? 집 산다며 그 집하고 1가구 2주택 무슨 관계 있냐고. 전혀 관계 없어요. 1가구 2주택하고 지구단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배신 때리지 말고 같이 가자고 같이. 혼자 살자. 지금 혼자 못 살아요. 막내 맞죠? 봐요. 막내가 애기도 맞다는데. 그래서 임원의 직무도 유치하게 시험에 나오고 밑에 결격사인데 자 임원이 다음 갖고 하나 해나가면 줄 거 봐요. 조합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임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냐 자 임원 안 돼요. 세 번째 금고에서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냐로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임원이 안 되는데 공법은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석은 누가 하냐 그러면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내용이 없으니까 분석을 해야 돼요.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홍법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문제가 이러고 나와야 잘 들어요.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옵니까 X입니까?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의 X요? 자, 이제 보고. 자, 미성년자는 보고 대답하라고. 그냥 하면 틀린다니까.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의 X요? 본인이 줄 거는데 보고. 자,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의 X요? X지.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지. 자꾸 O 그러지 말라니까. 문제는 이렇게만. 이게 공법 문제. 그러니까 어디다 줄거놨어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거기다 줄거놨죠.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고. 얘가 파산 선고받고 복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읽어보고 얘 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이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딱 맞다고. 포인트는 임원이 안 된다. 임원이. 그 다음 밑에 조합의 임원은 서임된 자가 결격서에 해당하면 다음 날 자격상실. 해당된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다음 날 자격상실입니다. 3번 그러면 조합받고 3번 이제 실시계인데 1번 시행자는 덜입한 사람은 실시계를 쓴다. 이 경우 실시계는 지구단위에 포함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봐요.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뭘 만든다? 실시계 만든다. 실시계획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개발계획 적합하게 실시계 만들 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실시계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퍼지 말고 만류합시다. 실시계 인가권자 누굴까요? 누구? 예, 지정권자. 그 다음 이제 2번 봅시다.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를 작성하나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는 누구 의견 듣고 시도는 누구 의견 듣고 이거 찾는 게 쉬운 문제예요. 국장이 실시계를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누구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의 의견 듣고 문제가 나오면 맞게 나오면 그대로 쓰고 틀리게 나오면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시군구 의견 들어야 된다. X다. 주로 그러고 나온다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공람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2번 실시계획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여기 있다.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신도시 명칭이 뭐라고? 도시개발구역. 이러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 겁니다. 개발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시행자가 실시계 만듭니다. 실시계 만들어가지고 인가 좀 해주세요. 인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참 잘했어요.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 지금 이거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국계법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요. 특히 앞에 있는 분은 이해할 생각하지만 이해 못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국계법을 모르니까. 그 자괴감이라고 알죠? 자괴감. 이해하려고 했으면 자괴감 되니까 이해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동강을 듣고 오세요. 실시계획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많은 내용이 있겠죠. 자, 개발계획이 없고 실시계획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지구단위계.
1분 전에 했잖아, 1분 전에. 개발계획이 없고 실시계획이 있는 게 뭐라고요? 지구단위. 실시계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신도시. 신도시에 사람 다녀, 안 다녀? 다니지. 걸어 다녀, 차 타고 다녀? 걸어 다녀, 날라다녀? 걸어 다니지. 날라다녀, 차 타고 다녀? 차 타고. 그러면 도로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도시 안에 도로 있습니까? 당연히 도로 있어야지. 신도시 애들은 학교 다녀, 안 다녀? 학교 다니지. 그러면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겠네. 신도시 사람도 쉼터 공원에 가요, 안 가요? 가겠네. 그럼 공원도 있겠네, 이게. 실시계획 안에 무슨 얘기냐? 도로 어디다 만들고, 학교 어디 만들고, 공원 어디 만들기 계획을 만든다고. 실시계획 뭐라고? 사업계획 쓰니까. 도로는 어디다 몇 메타를 해야 되고, 공원 어디다 만들어 놓고, 주차장 어디다, 학교는 어디다 해야 될 것이오. 이런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인가 신청하니까 지정권자가 인가하고 잘했어요. 고시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냐?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몇 번이 있어요? 5번 있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도로니 학교니 공원이니 이것도 뭐라고? 도시관리계획 3번이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하고 이것도 결정 가면 수십 년 걸리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의 내용이 뭐가 들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들어있으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 얘기. 실시계획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들어있으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오면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봅시다. 2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신도시 만듭니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뭘 만들어가지고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인가 신청해요.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사업계획 만들어서 인가 신청하면 지정권자가 그래 잘 만들었네 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하면 인가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지. 사업하겠죠? 배운다 생각하지 말고 상식으로 하자. 상식으로. 사업계획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겠죠? 해야죠. 근데 이만큼에서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논이다고. 여기는 산. 이쪽은 산. 여기는 뭐라고? 논. 산에 가면 뭐가 있다고? 나무 있다고. 나무 위에다 신도시 만다 못 만다? 못 만다. 어째야 된다? 나무 베야 되겠죠. 우리나라 나무 벨 때 그냥 베요? 허가받고 베요? 허가받고. 그게 뭡니까? 임목벌 처가를 받아야죠.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산림청장한테. 나무 뱄습니다. 그 땅에다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깎아야지. 또 뭐 받아야지?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야지. 산림청장한테. 너네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지를 다른 용도 쓴다고 농지주는 허가를 받아야지.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장관. 이런 내용들이 수십 개가 걸렸다. 수십 개가.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지. 나무 베었네. 산림청장님 나무 베 허가 좀 해주세요. 기다려봐. 내가 생각 좀 해보고 2달 걸리고. 허가 나왔어요? 산 깎아야 되겠네. 청장님 산 허가 있어요. 기다려봐. 한 4달 걸리고. 넌 메꿔야 되겠네. 기다려봐. 평생 간 사업이 안 돼 이러면. 그래서 얘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넌이고 밭이고 산이고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목벌 처가신청서, 산지주행 허가신청서, 농지 허가신청서 여기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쩐다. 신청할 때 동시에 들어가면 이게 지정권자가 인가해 주려다가 보니까 인가 뭐 쩐다? 나오벤다. 어쩐다? 지정권자가 산림청장한테 해도 괜찮죠? 뭐라고? 괜찮다 해야지. 산 깎아도 괜찮죠? 괜찮다 해야지. 메꿔도 괜찮죠? 괜찮다 해야지. 나무 베는데 국방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로 간다? 산림청. 이때 산림청을 뭐라겠다? 관계. 그러니까 누구?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 뭐하고 인가하고 인가가 떨어지면 얘는 이거 받은 걸로 본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뭐 했으니까? 협의를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의제죠, 의제. 이래서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다? 많다, 많다, 많다.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로 점유가 받은 걸 본다. 본다, 여기 있네.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도 개설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보지, 없는 것을 놓고 안 물어봐. 이게 실시계의 인가 고시.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두 가지 효과가 생겼죠. 첫 번째, 실시계획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두 번째,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서 받은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전부 다 받은 걸로 본다. 학습 문제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조합 설립하기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X요? 패스. 모르는 거 괜히 안 적으면 안 돼요. 안 배웠으면 패스. 2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를 한다. OX? O. 3번. 조합의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한다. O. 4번. 조합은 법인한다. O. 5번.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변경인가 받은 때 법인격 취득한다. 법인격 취득은 성립. 인가받으면 성립한다고요? 등기해야 성립한다고요? 등기한 때. 5번 틀렸죠. 1번은 맞는데 1번은 여러분 시험 보러 간 날까지 1번은 안 배웁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1번 질문 나오면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 나오면 웃으면서 눈치로 다 합니다. 눈치로. 7월 달에 눈치 배웁니다. 눈치. 6월 때까지는 실력. 7월부터는 눈치.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뤄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뤄야 그래야 60 넘어가 60. 2번입니다.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이 된다. 이사가 임원 아닙니까? 아까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은 이해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는 조합에 의해야 된다? 맞아요. 2번.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이게 감투는 하나만 써야 돼. 하나만. 2개 쓴다 그러면 비리 생겨. 비리 방지. 조합장이 이사해도 안 되고 감사해도 안 되고 직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도 이사면 자기 이사 하나만 해야지. 내가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직원 이거 안 돼. 비리 생겨. 3번. 감사선임은 총회 의결을 한다.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은 무조건 총회입니다. 총회 해야 돼. 4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맞지?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고 5번. 이사의 자기를 조합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번 들어봐요. 여기 이렇게 조합이 있어요. 조합입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자 누굽니까? 조합장. 조합장이 누구래요? 갑. 조합장이 땡땡 회사 가가지고 계약을 씁니다. 조합장이 땡땡 회사 계약을 씁니다. 땡땡 회사 대표가 누구냐? 자, 이 계약이 물품 구매하는데 볼펜 삽시다. 볼펜 사는데 몇 자루 사냐? 이번에 조합원들한테 선물 주자. 전부 다 10,000자루. 자, 선물 2개 준다. 10,000자루 사는데 볼펜 한 개 개당 원가를 뭐냐? 500원짜리다. 자, 이 회사 가서 계약서 쓰고 사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회사 대표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누가 가서 계약서 쓴다고? 조합장, 갑이. 어디 가서? 이 회사 대표 누구라고? 갑이라고. 그러면 내가 내 회사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회사니까 500원보다 좀 더 작게 한 300원 이렇게 계약서 쓰겠죠. 저 같으면 조합을 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회사 망하든 건 말든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300원 쓸래요? 아니면 1,300원 쓸래요? 괜히 순전치 하지 말고 말해봐야 얼마 쓸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 조합장 왜 합니까? 남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 지가 남는 게 있지. 조합이 안 망하든 건 말든 건 회사 살리고 봐야지. 이 문제 나와야 안 나와? 나온다니까. 이래서 이런 경우는 네가 계약서 쓰지 마라 이런 얘기요. 누가 쓰라고요? 감사가 써야
감사가 계약서 써야 이게 공정한 계약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자기계약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쌍방대리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왜 이사가 안 갈까요? 감사가 가고 이사가 가지? 이사는 자 봐요 이제 자 이쪽 파트는 을, 여기는 병, 여기는 정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각자 맞는 파트가 있다고 파트가. 업무를 뭐 한다? 분장, 나눠서 본다. 이쪽 업무는 누가 본다? 을이 본다, 을이. 이사, 을이, 을이. 자, 땡땡 회사 가서 계약을 씁니다. 자, 이사을도 가서 계약을 씁니다. 근데 대표가 누굽니까? 을.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봐봐요. 자, 이 회사 가서 계약서 쓸 때는 얘가 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네가 가서 계약서 주고 이 회사 가서 쓸 때는 조합장이 써주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비리가 생기지. 그래서 조합장하고 이사는 항상 어디 가든 간에 한 팀이야 한 팀. 둘 한 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네 나서지 마라. 누가 나선다? 감사가. 그래서 그 내용이요. 봐봐요.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 있어서는 누가 자기하고 조합하고 소송. 그때는 자기가 자기 대신에 조합장 이러면 안 되지. 그때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가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조합과 관련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조합을 설립하자 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장소에서 시군구 인가한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토지 소유자 둘 몇 인 이상 7인 이상 셋 누구인가? 누구? 개발법이라니까 또 금세 잊어먹네. 개발법은 누구라니까? 지정권자 흔들지 말고 지정권자. 다음 주 가서 누구 또 생각 안 나요? 2번입니다.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을 통해 받는다. 포인트는 뭐라고? 와 있나요? 왜? 떠는 틀렸다고 그러면. 3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떠 나왔네. 뭐 하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4번 조합의 조합하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재산권자란다. 그것은 토정법에서 하는 얘기고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5번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게 필요한 경비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합시다. 자,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간 돈은 누가 낼까요? 뭐 생각합니까? 막 하면 조합원이지. 조합이 일해서 이익 나면 누가 가질까요? 조합원이 가져야지. 이익은 누가 간다? 조합원이. 손에 누가 따한다? 조합원이. 돈 누가 낸다? 조합원이 이거지.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하되 들어가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당연히 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5번이고요. 4번. 도지부가 사업 실시계획 틀린가? 1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되고 지구단위에 포함된다. 맞죠? 실시계획,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만들고 지구단위에 포함이 돼야 되고 2번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출할 때 계획 평면도 계략 설계서도 함께 첨부된다. 여기 봐요.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이런 서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서류 다 들어가고 인가 신청서에 이것 말고도 첨부 서류가 많아요. 설계도서부터 해가지고 자금 조달계획, 착수계획, 이런 계획. 이 서류를 갖다가 정해놓는다고. 자, 그러면 첨부 서류에 무슨 얘기인가 잘 봐요. 첨부 서류에 뭐가 있는가라는 걸 출제위원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첨부, 여기 보라고. 자, 법에서 인가 신청할 때 이거 첨부해야 됩니다. 딱 법 정해놨어요. 출제위원이 첨부 서류에 뭐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법에다 써놨다니까. 이거 첨부하라고. 안다 모른다? 안다. 자, 첨부 안 할 서류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하냐고. 첨부 서류를 갖다가 써놨지 첨부 안 할 서류 써놨습니까? 법에서? 안 써놨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본 것은 이것 빼고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첨부 안 하는 소리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 알 수가 없지.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 낼 때 여기 있는 거 하나 써가지고 이것도 첨부하냐 이런 얘기요. 이런 게 뭐예요? 눈치요. 눈치. 문제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풀어야 얘기입니다. 첨부 서류에 이것도 있다 그러면 뭐라고? 있으니까 써놨지.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알고 썼겠냐 이런 얘기요. 눈치를 푼다는 얘기요. 그 첨부 서류 뜬다?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3번 실시일 고시환경 고시 내용 중 국계법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아까 했죠? 본다. 4번 지정관대가 실시 작성인가할 때 인가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행장에 해봐야 된다. 아까 했죠?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도로 개설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왜? 인가권자가 즉 지정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뭐 했으니까? 협의했으니까 이 얘기지. 5번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합니까? 이건 아직 안 배웠지. 며칠입니까? 협의 요청 받으면 공법 며칠? 20일. 건축법 며칠? 15일. 나머지 법은 20일. 건축법은 15일. 그렇게 나중에 암기한다.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암기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갖고 이리 갑니다. 이제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환지, 혼용. 먼저 도지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도지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지개발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혼용 방식 시행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첫 번째, 수용, 사용. 두 번째, 환지. 세 번째, 혼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용부터 혼용. 혼용이 뭡니까? 그러면 어렵게 생각해. 그냥 섞었다가 혼용입니다. 일부는 수용, 사용하고 일부는 환지하겠다. 섞였으니까 뭐라고요? 혼용. 그럽니다. 혼용. 그럼 혼용은, 자, 보세요. 그럼 거기 들고 여기 보는 게 책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수용, 사용하고 환지다. 보세요. 수용, 사용과 환지다. 이렇게 나누면 분할 혼용이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할 혼용이라고, 안 나눠서 한다 그러면 미분할 혼용 그런 거예요. 분할 혼용을 해야 됩니까? 미분할 해야 됩니까? 한 장 딱 넘겨보고, 없네. 넘겨봤더니 없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두 가지 그려주면 자 분할로 하이한다가 맞겠어요? 미분할로 하이한다가 맞겠어요? 아니면 분할할 수 있다, 미분할할 수 있다 이게 맞겠어요? 두 가지를 그려주면은 어쩐다고? 이걸로도 할 수 있다고, 이걸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요. 할 수 있다냐 하이한다냐 물어보니까 분할 혼용으로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사용은 절대 보지 말고. 수용 사용은 절대 보지 말고 뭐 봅니까? 환지 봅니다. 환지. 수용 사용은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보면 안 돼요. 모르면 수용 사용. 무슨 말인지 모르면 수용 사용. 알면 환지요. 무슨 말인지 알면 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수용 사용. 그래야 문제 풀려요. 개발법은 환지에 관한 법이니까 개발법을 공부하려면 환지. 개발법을 공부하려면 환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땅 모양새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토지로서 딱 봤을 때 토지로서 이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해야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용 가치 있게 만듭시다.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에 아주 간단하지. 어쩐다고? 하나로 싹 더 넣게 하나로 싹 더해가지고 더했죠. 어떤다고? 나눈다고 더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합병. 네, 합병. 나누는 거 뭐라 그래요? 분할. 오.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네, 바꾸는 거. 무슨 얘기냐? A가 땅 여기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걸 두 글자로 물물? 교환이지, 교환. 교환이지, 교환. 쉬워, 교환입니다, 교환. 자,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토지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건축하는 땅을 뭐라고 해요? 대지. 두 번째, 농사 짓는 땅을 농지.
농지. 세 번째 산 가지고 뭐예요? 아니, 산 가지고 뭐 하냐고. 농지 가지고 뭐예요? 농사 짓지. 대지 가지고 뭐예요? 건축하지. 산 가지고 뭐예요? 아, 바라본다니까 바라본다. 바라보는다고 뭐라고? 산이라고 산. 자, 이게 대지다 그러면 대지로서 이용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야 되겠죠. 농지다. 농사 짓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해야 되겠죠. 산이다. 바라본다. 바라보기 편하다 불편하다? 바라보기 뭐가 불편하다? 이거 보면 되는데 바라보기 불편해 편해요?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환지가 안 나온다고. 산은 경지정리하는, 산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산은 내비두면 돼요. 대지하고 농지는 농사 잘 지려면 평야지대 만들려면 경지정리 하잖아요. 경지정리. 지금 이런 게 환지니까. 그래서 환지는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게 뭐라고? 환지라고. 대지하고 농지에서 하지만 임야에서 한다? 안 한다. 이거 먼저 알고. 그럼 지금 우리가 신도시 만들어요. 농지 경지정리요. 우리가 무슨 또 농지 경지정리 하냐고 지금은. 지금 뭐 한다고? 신도시 한다고 신도시. 신도시 만들면 대지가 맞아요? 농지가 맞아요? 대지지 대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대지로서 효용정지 이렇게 나간다고. 대지로서 효용정지. 쓸모없는 대지를 쓸모있게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정지 이 말은 뭐라고? 환지. 이렇게 찾으라고. 환지. 두 번째 토지에 합병의 합, 분할의 분, 교환의 교환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토지에 이게 토지에 교환 읽어봐요. 이렇게 토지의 교환 그다음에 뭐라면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를 합하고 나누고 바꾼다. 그게 교환 분합이요. 토지의 교환 분합 이 말이 나오면 뭘 찾아라? 환지다. 환지. 세 번째 시가. 땅 가격이 높다. 시가가 높으면 그때는 수용 사용이 되냐 안 되냐. 시가가 높으면 수용 사용 된가 안 되냐. 생각나는 김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질문했을 때 얼굴 보면서 질문했다고 이상한 생각이 말이야. 절대 관심 없으니까. 진짜로 관심 없으면 전혀 관심 없어. 여기 본다고 관심 없으니까 왜 나보고 얘기하지? 단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쪽이 잘 보일 뿐이지. 왜 자꾸 나를 볼까? 이쪽은 불편해, 이쪽은 불편하다니까. 한 발 더 떼야 된다니까. 주로 이쪽 보고 한다고. 아니 꼭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1년 지나면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지가 높은데 수용 사용 방식을 한다. 수용 사용하게 되면 자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우리나라는 사전 보상이고 현금 보상 이게 원칙입니다. 남의 땅 뺏어오기 전에 먼저 돈을 줘야 된다. 먼저 돈 준다. 땅 가격이 높은 지역을 수용 사용 방식하게 되면 돈이 미리 나간다고. 어쩐다고? 공사 비용이 전부 다 보상비로 나간다고. 보상비로. 그럼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가가 높은 지역은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지는 중간에 돈 쓸 일이 없어요. 공사 끝나고 땅만 바꿔주면 되니까 보상금이 중간에 나갈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가 높다 그러면 그래서 환지다.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정지 이 말이는 환지. 토지의 교환 분합이 나면 환지. 지가가 높다 그러면 환지.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환지. 읽어봐도 모르겠네. 그러면 수용사용. 그러니까 수용사용을 아예 보지 말자. 환지 줄급시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걸 보고 환지. 그 다음에 공공재 정비에서 또 줄급시다. 토지의 교환분화. 토지의 교환분화. 그걸 보고 환지.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재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에 체크합시다.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현저히 높다. 지가가 높다. 그럼 뭐라고? 환지.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가게 되면 56페이지 3번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자는 토지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앞전에 뭐라 했는가?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 개발? 막내 개발? 지구단위.
자,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요. 개발행위, 건물, 터. 개발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면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죠.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전부 다 뭐라고? 공익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전부 다 뭐다? 공익사업이다. 그러니까 시설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 개발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 정비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 공익사업이니까 수용권이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1번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 그래서 수용된다 이 얘기고. 2번 수용 등에 대한 동의해서 민간시행자 줄 거 봐요. 민간시행자 줄 거 놓고 민간시행자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소유하고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누구만? 민간시행자만. 민간시행자는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사업합시다. 무슨 방식이냐? 수용 사용 방식이다. 자,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 이번에는 누구라고? 민간. 자, 민간이 시행자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시행자는 누가 정해준다고요?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지정. 그러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이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취득을 해야지. 취득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지주 만나가지고 땅 주인 만나가지고 원만하게 파세요. 협의면서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강제로 뺏어오든가 둘 중에 거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토지 소유자면 시행자가 나한테 협의 매수 들어야 돼요? 수용 들어야 돼요? 협의 매수 들어야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한테 시행자 이번엔 네가 시행하되 처음부터 가서 수용할 생각하지 말고 협의 매수 해라. 하다 안 되면 어쩌라 수용해라. 얘가 어쩐다고? 대답은 네 해놓고 수용. 반발 생겨 안 생겨? 생긴다니까. 지정권자 그러지 말라니까 수용하지 말고 뭐 하다가 최대한 협의 매수 하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쩌라니까 수용하라니까. 대답은 또 네 해놓고 쳤다고 수용. 이렇게 나온다고. 너 왜 자꾸 수용하냐? 말을 하지. 최대한 협의 매수 하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판답니다. 어쩌겠습니까?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최대한 이 말 하지 말고 아예 기준 주라 기준. 아예 기준을 갖다 주면서 하라고. 그래서 기준 줍니다. 면적 무조건 얼마? 3분의 1. 면적 3분의 3 뭐하고? 소유하고. 여기서 소유의 뜻은 뭡니까? 협의 매수. 면적 3분의 협의 매수하고 총수 얼마? 2분의 3 동의받아라. 그러면 어쩐다? 수용권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절제한 수용권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요. 수용권 남발한다. 수용권 남발을 막아라. 어떻게 막을 거냐? 면적 3분의 2까지는 협의 매수. 그리고 총수 2분의 동의받아라. 그러면 나머지가 어쩐다? 수용할 수 있게끔 주겠다. 면적 3분의 2 이상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라. 예.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2분의 1. 그럼 잘못됐어요. 2분의 1.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습니다. 2분의 1 동의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뭘 봅니까?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다.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다. 우리는 열심히 여기 보고 있고 출제위원회 여기 안 봐요. 출제위원회 열심히 여기 보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여기 보고 있고 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요. 문제 낸 사람은 뭐라 했느냐? 지방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 하고자 할 때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O냐 X냐? X다.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시행자다. 그런 게 함정이에요.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그 다음에 2번 이제 토지상환채권입니다.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뭐냐 그러면 자 시행자가 자 이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한테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무슨 말 할 건데? 내가 원래 네 땅을 뺏어올 때는 수용. 네 땅을 뺏어올 때는 먼저 내가 사실은 먼저 현금을 주고 뺏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당연한 거지. 근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야, 너 나중에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사후에 토지나 건물로 주면 안 되겠냐? 야, 지금 너 현금 받아봤자 너 돈도 많은데 현금 받아봤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몇 2% 나오냐? 그러니까 현금 받지 말고 차라리 공사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로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얘가 싫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사전 현금 보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게 낫겠네. 그럼 어쩐다고? 공사 끝나고 토지나 건물 줄 수가 있다고. 얘가 원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가볍게 그렇지. 내가 끝난 다음에 너 생각 진짜 잘한 거야. 이게 훨씬 좋다니까. 끝난 다음에 내가 토지나 건물 줄 테니까 집에 가 있어. 가 있다 끝난 다음에 와라.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뭘 믿고? 못 믿어요? 좋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자, 뭘 믿는다? 증표 줍니다. 증표. 자, 이 증표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라.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요. 이거 들고 뭐 어쩐다?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줄 테니까 들고 가라. 그러면 얘가 이제 비로소 가요 안 가요? 그래도 안 가요? 왜 안 가요? 에?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 오, 저분 처음 나왔는데 예리한데요.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칠 수 있다. 사기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입증해 주죠, 그러면? 응? 그래서 들고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다 막 한번 물어봐요. 야, 근데 내가 공사 끝나고 오면 너 진짜 줄 거지? 준다니까. 이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줄 거야. 근데 너 공사 몇 년 정도 할 거야? 글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었다가 무슨 얘기야? 망했다, 부도났다. 근데 너 그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라 하죠? 야, 죽은 자는 말이 있냐 없냐? 없다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지. 죽은 내가 왜 너를 책임지냐? 그럼 얘가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네가 죽으면 나는 뭐가 되겠네, 이게. 그래서 어쩐다? 아, 안 되겠다. 여기 또 뭘 받아라? 보증 받아라, 보증. 보증? 민간. 이쯤 돼야지 그래도. 보증 그러면 민간 내야 돼, 보증. 누가 망한다? 민간이 망한다. 민간이 채권 발행하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보증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봅시다.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나 건물로 상호할 것 약속하는 증권이다. 즉 토지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할 경우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전 현금 보상을 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하나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공사 완료 후에 토지나 건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때 토지나 건물로 보상할 걸 약속하는 증서가 뭐라고? 토지상환 채권. 1번, 2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권 채권, 2번 채권의 발행규 뭔데? 거기 2분의 1 줄 거네. 내용 필요가 없어요. 얼마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4번 채권의 이자율은 맨 데 줄 거예요. 모든 채권의 이자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잘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섞지 말고 모든 채권의 이자율은 언제나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그 다음에 5번 채권은 기명증권입니까? 무기명증권입니까? 기명증권. 기명, 무기명, 기명. 기억해야 돼. 기명. 채권을 이전한다. 이전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채권 팔 수 있어요. 취득자 선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를 요청하고 취득자 선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기명증권 이겁니다. 기명증권 증권 받으면 증권번호 1번 누구 갑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에 그 사람 이름이나 이름. 이게 기명증권이요. 뒷면 보면 주소하고 쫙 나온 거요. 발행 회사에 가서 보면 회사에는 증권의 원부 있어. 원부 대장이 있다. 대장. 대장을 딱 보게 되면 대장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자, 증권 번호, 성명, 주소. 증권번호 1번, 1번은 누구? 갑돌이 주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갑이 이거를 을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들고 다니면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거기 명의가 뭐로 나오니까? 갑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을은 취득했으면 빨리 발행해서 가서 원부에다가 갑이 아니고 을이다. 을 주소 바꿔놓고 갑이 아니고 뭐다? 을이다. 얘 주소가 이거다. 이렇게 바꿔놔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기명증권을 이전하게 되면 기명증권은 다 똑같아요. 들고 다녀도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기명증권은. 왜? 이름이 틀리니까. 내 민증하고 증권 이름 안 맞으니까. 항상 기명증권을 취득했으면 발행회사에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주소 성명 바꿔놓고 증권에도 주소 성명 바꿔놔야 발행자 제3자에게 내 거 맞다니까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가 토지상환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 공고입니다. 원형지 잠시 쉬고 합시다.